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닝을 좋아하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많은 초보 러너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호흡이죠.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코랑 입으로 같이 호흡하는 거 연습 안 해도 된다, 자연스럽게 그냥 뛰면 된다 라는 분도 계셨고, 또 코, 입 동시에 호흡을 처음 알게 됐다 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땐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나만의 느낌대로 무작정 달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숨이 차고 답답했고 과호흡으로 호흡 리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서 적용하고 연습해 보면서 저만의 호흡 패턴을 찾아가고 있죠. 이처럼 러닝에서 호흡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숨쉬기에 정답이 없듯이 러닝 호흡에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호흡이 흔들리면 자세가 무너지고 그게 곧 에너지 낭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호흡이 안정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되면서 몸이 훨씬 편해지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1km도 못 뛰던 분들이 바로 10km, 20km를 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러닝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호흡의 방향을 잡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호흡을 직접 찾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 나만의 러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숨이 가빠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영상 참고하세요. 숨이 가쁘지 않게 뛰려면 천천히 달리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존투 러닝은 젖산 제거 능력을 향상시켜 심폐지구력을 크게 올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존투 러닝이 미토콘드리아 발달, 지방 대사 효율 증가, 모세혈관 확장 등 지속 가능한 지구력 기반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러너들이 빨리 달려야 심폐지구력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초 체력이 부족한 초보 러너가 무리해서 빠르게 달리기에만 치중한다면 금방 지치고 호흡이 과도하게 무너지면서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초보 러너분들은 처음부터 빠른 속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천천히 오래 달리는 훈련을 통해 기초 체력을 먼저 다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지구력이 갖춰졌을 때 그 위에 인터벌 훈련이나 템포런 같은 고강도 훈련을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달리다 보면 페이스를 조금 올려 달리고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를 올리면 점점 호흡이 차고 거칠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멈추지 말고 페이스를 다시 낮추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이 회복되면 다시 천천히 페이스를 올려도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어떤 페이스에서 가장 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는 심폐지구력 향상뿐 아니라 러닝 페이스 감각을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러닝은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페이스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내가 어떤 페이스에서 숨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해 보며 나만의 러닝 페이스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호흡의 장점은 습도 조절, 온도 조절, 공기 정화 등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억지로 코호흡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량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입이 열리면서 코와 입을 함께 쓰는 호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달리기는 호흡량이 많고 지속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와 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보자에게는 코호흡을 권장할까요? 코호흡은 과호흡을 막아주고 호흡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호흡만으로 시작하면 들숨이 제한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숨을 몰아쉬는 걸 막아주고 호흡을 좀 더 일정한 리듬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코와 입을 동시에 활용한 호흡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달리기 강도가 올라가고 산소 요구량이 커질 때는 입을 닫고 코만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패턴이나 코와 입을 동시에 쓰는 패턴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입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활동할 때 입을 으 또는 우 모양으로 살짝 벌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와 입을 같이 사용하는 호흡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렇게 익숙해지면 뛰는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코와 입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러닝 초반 웜업 구간에는 가볍게 코호흡으로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주고 이후 산소 요구량이 커질 때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 코와 입을 동시에 사용하는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호흡 패턴이 필요할까요? 호흡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면 들숨과 날숨의 길이와 횟수가 안정됩니다. 덕분에 과호흡으로 치우치지 않고 호흡근의 부담도 균등해져 쉽게 지치지 않게 되죠. 또한 규칙적인 패턴은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은 중간 구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효율을 최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들이쉴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간근이 갈비뼈를 들어 올려 흉곽이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장은 아래로 밀려 내려갑니다. 내쉴 때는 복근이 수축하면서 내장을 위로 밀어 올리고 흉곽을 줄여 공기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여기에 달리기의 충격과 가속, 감속이 더해지면 내장이 위아래로 통통 튕기며 마치 피스톤처럼 호흡을 돋거나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착지 타이밍에 맞춰 호흡 전환을 하면 호흡이 한결 편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패턴이 좋을까요? 존투 훈련이나 장거리 러닝을 할 때 케이던스 170에서 180 bpm 기준으로 3걸음 들숨, 3걸음 날숨 혹은 4걸음 들숨, 4걸음 날숨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 리듬이 안정되고 과호흡을 막는데 좋습니다. 페이스가 올라갈 때는 2걸음 들숨, 2걸음 날숨으로 전환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변형을 줘서 2걸음 들숨, 3걸음 날숨으로 날숨을 살짝 길게 가져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걸음수에 맞춘 호흡은 발착지 타이밍에 맞춰 호흡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한결 편해집니다. 페이스에 맞춰 3걸음 또는 4걸음 간격의 호흡으로 시작해 나만의 호흡 패턴을 찾아가면 러닝이 수월해질 거예요. 호흡법에는 정답이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라는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분들은 무작정 뛰면서 자연스럽게 하려다가 호흡이 잘 안 맞고 힘들어져서 이런 정보를 찾게 되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을 시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호흡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굳이 이런 게 필요해? 그냥 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다른 호흡 패턴을 시도해보면 지금보다 더 편안한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러닝 호흡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숨쉬기에는 정답이 없듯 러닝 호흡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꾸준히 달리면서 다양한 호흡 리듬을 직접 시도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패턴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볍게 달리면서 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또 숨이 가빠졌을 때 바로 멈추지 말고 페이스를 낮춰서 호흡을 가다듬는 연습, 그리고 충분히 내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러닝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아직 초보 러너지만 러닝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정보와 꿀팁들을 알기 쉽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달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러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